오늘 본회의에 예고한 일정이 그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되니까 네. 오늘 보고를 해야 4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수사한 검사 둘을 더해서 3명이었는데 중간에 감사원장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벌써 이렇게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게 되면은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11명째인데 국회 시작한 지가 한 반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따지면 공직자들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 탄핵 소추 관련해서 물론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하라고 제도는 돼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이 이렇게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런 탄핵 남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정부를 향한 거예요. 결론은 탄핵 소추가 되면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그쵸? 또 해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그러면 결론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은 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방통위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임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제가 알기로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됐어요. 네, 2, 3일 안에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름만 방통위원장이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신분이 정지된 상태에서 청문회까지 끌려 나와서 또 망신당하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감사원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을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잔 말이에요. 그 탄핵 결정을 하려면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헌법재판관 전부 9명인데 예. 지금 3분이 안 계셔서 정원 3명이 비어요. 6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3명이 들어와야 뭐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민주당 협조를 안 해서 지금 이 6명 체제가 된 지 거의 뭐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된 국회에서 소추 결의돼서 넘어간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로 가서 절차가 진행이라도 빨리 되면 모르겠는데 진행이 안 되죠 지금. 헌재 재판관 추천 절차도 민주당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아서 거기도 안 굴러갈 거고 그럼 직무정지된 상태로만 계속 길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극단적 케이스인데 민주당이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막 10명씩 막 탄핵 소추해서 넘겨버리면 네. 다 차관 대행 체제 되고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그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는 또 후임 장관 뭐 임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 차관 대행 자체가. 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대행 체제로 그렇죠. 가는 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기능을 못하고 그런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얻을 수 있다. 일을 잘 못하니까요. 또는 이 정도로 뭐 잘못된 정부다 이런 선전 효과, 선동 효과를 노리는 그런 작업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임하잖아요. 네. 집권할 수 있다. 집권했었고. 근데 나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본인들 정치적 이익만 계속 한다. 그 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 보복은 자기 선에서는 뭐 끊겠다 이런 얘기도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서 했다고 하는데 진심은 아니었나 봐요.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사실 그냥 뭐 상대를 좀 죽인다기보다는 좀 뭐 억압하는 뭐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표현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하도 말을 바꿔서 네. 여당 공격하는 것이 안 먹힌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오늘 했던 얘기를 다음날 뒤집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선 나중에는 단식까지 하면서 이거는 불합리한 체포동의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네. 바꾸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게 뭔가 자기 대에서 끊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자기 대에서 끊겠다는 얘기는 자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건지 뭐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요. 네. 예. 나까지는 할게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예, 예. 계속 따져 물으면 그 결론은 의미 없는 얘기다. 일단은 감사원 같은 경우는 최재 원장이 탄핵 소추가 될 경우에 대행 체제가 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이 됐던 뭐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이 줄줄이 이제 차례대로 대행을 맡게 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은 최재 감사원장이 전현희 변호인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 지금의 어떤 이번 정부 감사원과는 결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해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감사원이 감사원장이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예. 7인 체제잖아요. 원장 포함해서. 그렇죠. 합의제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김인회, 그러니까 조은석, 김인회 이 두 분이 감사위원 중에는 오래 한 순서예요. 네. 감사원장 유고시에는 감사위원을 오래 한 분부터 순서대로 원장 대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했던 요 두 분, 저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른 분들인데 이분이 대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럼 6명이잖아요. 그쵸. 3대3 정도로 성향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될 일도 다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둘로 갈라지겠는데요? 안 돼요. 될 수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제관청 그리고 감사원이 일반 행정 업무 하는 데라면 일상 업무도 있고 뭐 중요한 것도 있으니 중요한 거는 정식 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든 했을 때 한다 이럴 수 있는데 네. 감사 업무란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기능을 안 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한데 민주당은 이걸 그냥 정치 공세로 생각하니까 구별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감사원이 뭐 정치적으로 그 자기 이제 현 정부에 좀 유리한 감사만 내놓고 전 정부에 불리한 것만 공개한다 뭐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만 얼마 전에 좀 기억에 나는 감사 결과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들어오는 쪽지 예산 중에 네. 불필요하게 부적절하게 좀 네. 땡겨 쓰는 그런 예산을 적발을 그렇죠.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정부 기관을 좀 감시하는 네. 또 그런 기관인데. 정부, 국회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소동이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국회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뭐 저희 당 의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국회에 와서 이러는 거 뭐 국회 모독이다. 의원을 뭘로 보느냐. 소리 지르고 겁박하고 이런 거 자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불가침의 영역인가요? 그렇죠. 국회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감사원장한테 가고 이제 이런 게 막 화제가 되잖아요. 뉴스에 막 서로 공박하는 게. 그러다 보면 말이 세지고 국민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고 보고 싶어하지 않은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이젠 그 단계를 넘어서 아예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까지 온 겁니다. 오늘 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3명도 함께 보고를 할 예정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이게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서도 최대 규모에 갖고 그렇죠. 있는 그런 검찰청이잖아요. 결국 이제 수사도 지연을 시키고 뭐 기소한 재판도 좀 지연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좀 막으려면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지되기 전에 빨리 좀 후임을 임명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예, 미리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게 또 명분상 별로 옳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꼼수라는 비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굴복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고 가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참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도의 폐해예요. 이게 우리나라 독특한 대통령제의 폐해인데 여소야대가 될 경우에 아예 이게 이제 식물 정부처럼 돼버리는 이 상황이 극한 지경까지 온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지만 동거 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정치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힘으로 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예.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 내내 갈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여소야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에도 계속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검찰 내부는 반발을 하면서 뭐 원래는 이제 부장 검사급들 이제 차장 검사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차장 검사, 뭐 부장 검사 이번엔 평검사들까지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이제 집단적으로 내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럴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을 향한 좀 압박 발언 수위랄까요? 이런 거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역적질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던데 검사들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양문석 의원 비롯해서 상당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선수를 가리지 않고 과거 그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그런 논리 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본인들이 학생 운동하던 때의 정부 또 정부의 구성원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던 검찰의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반발에 대해서 뭐 역적질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체제와 안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결국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 이런 식으로 보는 그 시각이 반영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